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님,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귀가 어두운가? 내 명의로 된 그 판교 건물 나한테 넘기라고 했다. 제 건물을요? 무슨 이유로? 이유? 이유가 왜 필요한 게냐? 얘가 뭘 그리 당연한 걸 묻는담. 자네가 가진 거라곤 그 건물 하나가 전부라면서?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돈 벌어서 건물 하나 장만한 게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강남의 아파트며 뭐며 소위 말하는 열쇠 3개를 해올 형편은 못 될 테니 그 건물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설마하니 빈손으로 우리 가문에 시집올 생각이었더냐? 의사 남편을 맞이하려면 시댁에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이 어미가 자네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 정도로 합의점을 찾아주는 것인 줄 알아라.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순간 모든 사고가 정지하는 듯했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단순한 물건도 아니고 내 청춘과 맞바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물을 마치 자기 물건처럼 내놓으라는 그 뻔뻔함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양가 부모님이 마주한 무거운 자리인 만큼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상견례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어머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말에 동조하듯 굳은 얼굴로 앉아 계시던 우리 부모님께서도 나를 거들며 예비 시어머니를 만류하려 하셨다. 사부인, 그건 좀 과한 요구가 아니신지요?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 따님의 전 재산을 달라고 하시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 이 사람들 좀 보게. 과하다니, 뭐가 과하다는 말이죠?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의사사위를 맞이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격식에 맞춰 준비해야지요. 하지만 건물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라니요, 사돈. 지금 제 말이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건 억지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당신들은 의사 사위를 공짜로 거저 얻어가려고 하셨습니까? 집안 수준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선은 지켜주셔야지요. 상식이라니요? 대체 어떤 게 상식이라는 말씀이신지 저희가 혹 신뢰되는 행동이라도 했습니까? 의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면 강남 아파트 열쇠를 포함한 열쇠 3개가 기본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따님은 우리 아들처럼 의사도 아니고 이렇게나 격차가 나는 결혼을 진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성의 표시는 알아서 했어야죠.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기에 내가 크게 양보해서 결론을 내려줬더니 고작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겁니까? 어머님, 열쇠 3개라니요? 저는 민준 씨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네가 학벌이 짧아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눈치가 없을 줄이야. 의사인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면서 일말의 양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게냐? 아니면 정말로 자네가 우리 민준이와 동급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 어디 감히. 이 결혼에서 우리 아들은 갑이고 자네는 을이란 걸 명심해야 해. 의사 아들을 둔 것이 평생의 업적인 양. 군은 예비 시어머니는 케이터링 사업을 하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며 마치 맡겨놓은 돈이라도 찾는 양 내 건물을 요구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먼저 상견례 날짜를 잡으시기에 마침내 마음을 여신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산을 넘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나 또한 그런 부당한 요구에 입을 다물고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다. 특히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부어머님 앞에서 내 딸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제가 민준 씨처럼 의사는 아니지만 저 역시 제 삶을 열심히 살아왔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제 길을 개척했고 제 건물은 바로 그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단지 민준 씨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스스로를 낮추고 양심의 가책까지 느껴야 하는 겁니까? 결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는 건가요? 참으로 당돌하구나. 네가 돈푼이나 만진다고 꽤나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것 같으냐? 그래봤자 너는 고졸 출신 장사꾼일 뿐이다. 그깟 돈이야 우리 아들이 의사 면허만 따면 몇 배, 몇십 배는 더 벌어올 텐데. 네가 지금 버는 돈이 중요한 줄 아느냐? 내 귀한 아들이 너를 좋다고 결혼까지 해주겠다니. 정말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런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어머님, 어쩜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거면 왜 결혼을 허락하셨던 건가요? 저는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전부 제 착각이었습니까? 반대할 결혼을 그나마 허락해 준 이유가 바로 내 그 건물 때문이었다. 그거라도 있으면 우리 아들 나중에 강남의 번듯한 병원 하나는 개원시켜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허락한 것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겸상도 못했을 것이다. 알아듣겠느냐? 내가 그 건물 잘 관리해서 나중에 우리 아들 개원 자금에 보태주려는 것이니 군말 말고 명예 이전 준비나 하거라. 민준 씨가 나중에 개원하게 된다면 저도 당연히 힘을 보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 건물을 통째로 달라고 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죠. 어머님, 경우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른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르면 될 것이지. 너 혹시 우리가 홀시어머니 될 집안이라고 무시하는 게냐? 무시는 지금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시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 뭐야,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것이냐? 내가 몇 마디 훈계했다고 기분이라도 상했다, 이거냐? 서진아,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민준 씨, 오늘은 그냥 어머님 모시고 돌아가.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네. 어머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시죠.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언쟁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흥분 가라앉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희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우리 집에 가요.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만불손한 태도로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할 뿐이었다. 막무가내로 건물을 내놓으라는 억지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는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상견례 내내 자기 엄마의 망언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내가 먼저 자리를 뜨자 그제야 화를 내며 나를 따라왔다. 야, 윤서진, 거기 안 서?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야. 여태 잠자코 있더니 이제야 입이 좀 풀리나 보네. 아니,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해? 나까지 나서면 분위기가 더 험악해질 게 뻔하잖아.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 참았던 거라고. 우리가 누군데? 우리 안에 나랑 우리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지. 민준 씨는 시종일관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엄마 편을 들었다고 그래.
엄마가 화가 나셨으니까 분위기를 살폈던 거지. 내가 거기서 네 편을 들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계셨겠어? 벌써부터 아내 될 사람 편든다고 난리가 나셨을 텐데. 괜히 엄마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잖아. 나는 네가 더 미움받을까 봐 참았던 거야.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어머님을 말렸어야지. 왜 내가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해. 그럼 우리 부모님 마음은 괜찮으실 것 같아? 누가 그렇대. 제발 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내 말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가 우리 엄마 비위를 조금만 맞춰줬으면 원만하게 끝났을 일이라는 거지. 그럼 민준 씨 말은 내가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내 건물을 그냥 드렸어야 한다는 뜻이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차라리 명품 가방이나 차를 사달라고 하셨으면 고민이라도 해봤을 거야. 그런데 내 인생이 담긴 건물을 달라니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지.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엄청난 욕심쟁이인 줄 알겠다. 엄마 말씀 못 들었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잖아. 설마 우리 엄마가 내 건물을 꼴꺽하시겠냐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내 병원 개원할 때 보태주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민준 씨가 지금 당장 개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레지던트 과정도 안 끝났는데 왜 강탈하듯이 뺏어가려고 하시냐고. 그리고 내가 민준 씨 개원하는데 왜 내 건물을 팔아야 해? 대체 왜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을이 되어야 하냐고.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누가 사랑 안 한대? 그럼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겨우 그거 하나 못 해줘?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이 될 텐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엄마 말을 거역하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됐어. 그만하자. 아니, 뭘 그만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리자. 응? 내가 왜 사과를 드려? 사과는 어머님이 나한테 하셔야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건 어머님이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자존심에 금이 갔단 말이야. 잘못도 없이 모욕당한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갑이니 을이니 사람 무시한 어머님이 100번 잘못하셨지. 아, 진짜 너 나랑 결혼 안 할 셔야? 의사 남편 얻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우리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설득했는데 너 그 건물 아니었으면 오늘 상견례 자리에도 못 나왔어. 우리 엄마가 너 절대로 허락 안 했을 거라고.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진짜 이 결혼 없고 싶어서 이래? 나를 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당장 가서 자기 엄마에게 사과하라며 나를 닥달했다.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으면서 나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사랑했기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으니 적어도 내게 미안해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예비 시어머니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내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남자친구는 모든 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며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건물만큼은 절대 내어줄 수 없었다. 그 건물은 내 20대의 청춘을 전부 갈아 넣어 얻은 것이기에 나에게는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의 의미였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세월 나의 노력과 명예가 담겨 있는 결정체였다. 어린 시절 나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다. 철없는 아이가 돈부터 밝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평생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돈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자신의 것 하나 가져본 적 없는 분들이셨다. 가진 것도 내세울 학벌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께 세상은 가혹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어렵게 구한 월세방 주인들은 언제나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은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남의 집 살이가 서럽다는 건 알았지만 내 돈 내고 살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할 때가 많았다. 게다가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 힘드셨던 부모님께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셨는데 단속반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렇게 돈 때문에 내쫓기고 눈치 보는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쫓겨날 걱정 없는 나만의 건물을 갖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물론 그때는 막연한 꿈이었고 정말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라 믿으며 악착같이 살았다. 그리고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19살 어린 나이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남들이 한창 수능 준비를 하며 대학 갈 궁리를 할 시간에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고생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찍 철이 들어야 했다. 그래서 대학은 내게 허락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슬프지는 않았다. 꼭 남들처럼 대학을 나와 취직하는 것만이 성공의 길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여기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뭐니? 서진아? 아르바이트 보호자 동의서요. 아르바이트? 서진이 네가?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무슨 아르바이트야? 저 공부에 별로 소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대학 안 갈 거예요. 대신 돈 벌래요. 서진아, 혹시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러는 거니? 그런 건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등록금이 걱정이라면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만 하면 안 되겠니? 안 될 게 뭐 있어요. 엄마, 아빠도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두 분에 비하면 저는 늦었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다. 가난 때문에 하나뿐인 딸 자식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하셨지만 나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내가 처음 시작한 일이 대규모 급식소 아르바이트였다. 처음에는 일반 식당인 줄 알았지만 그곳은 수백 명의 직원을 상대하는 대기업 구내식당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밀려드는 수백 명의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식사 시간 내내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빴다. 전쟁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식기들을 닦느라 하루 종일 허리 펼 새도 없었다. 그때서야 왜 다른 곳보다 시급이 높은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급식소와 케이터링 업계를 전전하며 일을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서 창업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하지만 핵심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나를 그저 어린 직원으로 부려먹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다 25이 되던 해 나는 내 인생의 은인이자 스승인 이선영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표님, 이 사업으로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하셨어요?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 꿈이 제 건물을 갖는 거거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대표님은 당돌한 나의 열정을 기특하게 여기셨고 그때부터 나를 딸처럼 여기며 사업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덕분에 나는 몇 년 뒤 19살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을
전부 털어 판교 키친이라는 이름의 케이터링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젊은 여사장이 운영한다며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 길이 노다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회사를 키웠다. 그리고 30이 넘어 마침내 나는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되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 건물주 됐으니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장하다, 우리 딸. 그런데 우리는 괜찮으니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청춘 다 보냈잖니. 네가 고생해서 번 돈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 부모님은 나의 성공을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만 하느라 청춘을 보낸 나를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어 나는 30이 훌쩍 넘어서야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것을 해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자친구 강민준을 만났다. 늦깎이 의대생이었던 그와 나는 서툴렀지만 잘 통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곧 의사가 될 그와 건물주인 나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견례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벌인 그 난장판은 내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다. 결혼은 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파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었다. 상견례 날의 모욕을 생각하면 이대로 끝내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했다. 파혼을 하더라도 내가 당한 무시를 되갚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예비 시모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먼저 만나 뵙고 싶다고 연락하자 남자친구는 내가 드디어 사과할 마음이 생긴 줄 알고 반색했다. 어머님 좀 뵙고 싶은데 민준 씨가 약속 좀 잡아줄 수 있어? 나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어머님 편하신 시간으로 맞춰줘. 정말이야, 서진아? 그래, 잘 생각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엄마도 네 연락 기다리고 계셨어. 나도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서진아 고마워.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참에 엄마한테 사과도 드리고 애교도 좀 부리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남자친구는 내가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 믿으며 혼자 들떠 있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에 나는 파혼 결정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나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속내를 감추며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다. 어머님께서 확인하셔야 하니까 등기부등본도 떼어갈게. 혹시 모르니 인감도 챙겨오시라고 전해줘. 진짜? 와, 우리 서진이 성격 화끈한 건 알았지만 진짜 쿨하다. 이렇게 바로 진행해버리는 거야? 건물 안 들이면 어머님이 나 안 받아주시겠다는데 내가 별 수 있겠어?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니 해드려야지. 그래, 정말 잘했어. 옳은 결정이야. 지금은 속상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 차지가 될 거고 내가 그 건물에 병원 차리면 되잖아. 자기도 이제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할 일만 남았네. 그래, 민준 씨가 나 호강시켜주겠지. 근데 그런 빈말은 진짜 의사 되고 나서 하는 게 어때? 하하, 농담도 잘하네. 알았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할게. 엄마랑 얘기 잘해봐. 사랑해, 자기야. 나는 그의 사랑한다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섰고 더 이상 그를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미 내 힘으로 꿈을 이뤘고 아직 의사도 아닌 예비 의사 남자친구에게 내 운명을 맡겨야 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내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예비 시모를 다시 만났다. 연락을 내내 기다렸다. 정말로 연락이 올까 했는데 이제야 오는구나. 그것도 버릇없이 바쁜 내 아들을 통해서 말이야. 제가 직접 연락드렸으면 근본도 없는 것이 바로 연락한다며 또 언짢아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도 마음에 안 드셨을 텐데 아닌가요? 뭐? 그래도 며칠간 반성 좀 했나 싶었더니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는 여전하구나. 아직 내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결혼은 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머님은 바보처럼 할 말도 못하고 돈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놓는 그런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시나 봅니다. 맞나요? 너 같은 장사치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더냐? 나는 네가 주제를 모르고 비싼 척 구는 꼴이 가장 보기 싫다.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와 내 아들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될 높은 하늘이고 너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땅이란 말이다. 어머님이야말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 세상엔 땅이 더 가치가 높아요. 하늘은 누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하지만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제가 건물주라 잘 아는데 무조건 땅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보다 건물주가 최고라고요. 이것 봐라. 내가 네가 이렇게 버릇없이 나올까봐 건물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지 주제도 모르고 건물 하나 가졌다고 내 아들을 쥐고 흔들까봐. 네,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나중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선하다. 네, 뭐 그러시겠죠. 어쨌든 아드님과 결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서류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세금 문제는 내가 아는 세무사가 있으니 그쪽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 건물 넘기면 너도 자금 사정이 빡빡할 테니 세금은 이 어미가 내주마.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해. 그래서 그 건물 얼마나 한다더냐? 팔아봤자 한 10억, 20억이나 하려나.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내 건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그저 판교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라고만 말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건물이 기껏해야 20억 내외의 꼬마 빌딩일 거라 지레짐작하는 듯했다. 나는 그런 그녀가 과연 내 건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머, 10억, 20억이라니요. 어머님 생각보다 배포가 작으시네요. 저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뭐, 그럼 그것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냐? 그 동네가 그렇게 비싼 동네는 아니지 않으냐? 아, 제가 대지 면적을 말씀 안 드렸군요. 제 건물이 대지 면적이 꽤 커서요.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만 해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르겠네요. 여기 등기부등본 떼어왔으니 한번 보시죠. 서류를 받아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대지 면적이 300평? 서울 근교 판교 한복판에 300평짜리 건물이라고? 이게 정말이야? 어머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규모가 꽤 크죠? 어떠세요? 감당하시기에는 좀 벅차실까요? 그래, 네가 아주 빈손으로 살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내 아들을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병원을 지으려 해도 300평은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세요. 그럼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여기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 시세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80억이 끼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뭐라고? 이게 전부 네 돈으로 산 건물이 아니었어? 이게 다 빚이었다는 말이냐? 그런 주제에 건물주라고 유세를 부린 거야? 에이, 어머님,
왜 그렇게 순진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에 자기 돈 100% 현금으로 건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빚도 능력인 시대잖아요. 물론 이자가 좀 세긴 세죠. 얼마인데 그러느냐? 글쎄요. 80억 대출에 연이자율이 5%니까. 이자만 매년 4억 정도 되겠네요. 대충 한 달에 3천만 원씩 은행에 내야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님께 건물을 넘기면 앞으로는 이 이자도 어머님께서 부담하셔야겠네요. 어떠세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죠? 설마 이 정도 계산도 안 해보시고 남의 건물을 덥석 달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내가 가진 건물은 재개발 예정인 상업지구에 위치한 시세 100억이 넘는 300평짜리 건물이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입이 귀에 걸렸던 그녀는 내가 대출금 이야기를 꺼내자 로또라도 맞은 듯 기뻐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래서 이 건물 앞으로 대출금이 80억이고 매달 이자만 3천이라고? 네,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이제 저더러 그 이자를 갚으라고? 그럼요, 잘 이해하셨네요. 아니,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내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유분수지. 왜 화를 내세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요? 내놓으라기에 내놓았더니 왜 난리세요? 너 처음부터 작정했구나. 나 엿먹이려고 만나자고 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설마 어머님께서 그 정도 능력도 없으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어머님은 왜 본인 주제 파악은 못 하셨어요? 매달 3천만 원 이자 낼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남의 건물을 탐내세요. 개나 소나 건물주 하는 줄 아셨어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받으니 억울하세요? 멀쩡히 잘 사는 사람한테 왜 그런 망언을 하셨어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스스로 주제 파악부터 하세요. 당신 아들 가치가 100억이나 되는 줄 아셨나 봐요? 아직 면허도 못 딴 레지던트 주제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깟 의사 나는 바라지도 않네요. 내 피땀 흘려 세운 건물 넘길 바에야 차라리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의사를 하고 말지. 너, 이 못된 것이. 당신이야말로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100억짜리 건물이 우스우면 당신 아들더러 벌어서 사달라고 하세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갑질해서 뜯어내려 하지 말고. 당신 양아치예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나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할 테니까. 별것도 아니면서 유난 떨지 말고 여기 냉수나 마시고 속 차리세요, 아줌마.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되돌려주자. 예비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그런 그녀 앞에 얼음물 한 잔을 놓아주고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너 제정신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글쎄,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심약하신가 보네. 네가 잘 돌봐드려. 아들내미가 예비 의사인데 자식 키운 보람은 느끼셔야지. 윤서진, 너 정말 파혼하겠다는 말 진심이야? 농담 아니고 진심인데? 내가 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농담하겠어? 어머니께 내 뜻 확실히 전달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서진아, 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화나서 그래? 내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건물은 안 건드리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파혼 얘기는 취소해줘. 됐다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혼 하자고. 말기 못 알아들어? 이번 일로 너랑 너희 어머니 바닥까지 다 봤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니? 다른 호구 알아보든가 마음대로 해. 서진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너 정말 사랑해. 웃기시네. 네가 내 엄마 편드는 순간 너랑 나 사이는 끝이었어. 너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 내 엄마랑 같이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만나온 정 때문에 흔들릴까 걱정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마음은 단호했다. 오히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마저 역겨웠다. 그 후 결혼 생각은 아예 접었다. 남자 잘못 만나 인생을 허비하느니 나 혼자 내가 이룬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 일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그 건물을 좋은 가격에 매각하여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그 행운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어린 시절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여전히 나에게는 충분히 많은 것이 남아있으니 이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날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